이게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본 게 이제 행성인데, 여기는 요 단원 자체가 지구과학 단원이고, 지구과학 단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해만 잘하면 되는데, 이해 안 하면 전부 암기를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해줄게. 태양계가 먼저 생겨날 때, 여기가 이제 태양이야. 자, 이게 계란 후라이가 아니야. 그때 여기가 태양인데, 이 태양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빛을 내게 돼. 선생님, 중력 때문에 어떻게 빛을 냅니까? 중력이 작용하면은 중심으로 막 모이거든. 그럼 막 서로 삐집고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지하철에 사람 많이 탔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 열이 어디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중력 때문에 모여들면 모여들어서 빛이 나오거든. 열도 나오고. 누가 오셨나? 아니지. 중력 때문에 그렇게 나오다가 그 압력과 온도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 온도가 약 1천만 도씨를 넘어가면 요 태양 속에 있던 수소끼리 핵융합이라고 하는 걸 하게 돼.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게 되거든. 그때부터를 별이 탄생했다 그런 거야. 그 전에는 별이라고 하지 않고 원시별이라고 그래. 원시별. 별이 탄생을 탁 하게 되면 그 충격파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탄생하는 그 순간은. 그 충격파가 사방팔방으로 퍼져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가벼운 사람도 서 있을 수 있고 무거운 사람도 서 있을 수 있으면은 누가 이 충격파를 받아서 저 멀리까지 튕겨져 나갈까? 가벼운 놈이 멀리까지 튕겨져 나가고 얘는 그렇게 많이 튕겨져 나가지 않을 거야. 이거는 무거운 놈이고 이거는 가벼운 놈이야. 아무래도 수소라든지 헬륨이라든지 이런 기체 성분들 이런 것들이 가볍거든. 이게 무거운 거는 철이라든지 규소라든지 돌멩이 같은 거 암석 성분들은 무거워서 잘 멀리 가지 않을 거야. 그치? 그래서 태양 가까이에는 이것들로 구성된 암석형 행성인 지구형 행성이 생기고 지구형 행성이 되고 주로 이제 암석이 돼 있어 가지고 인간이 여기에 가면은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땅이 존재한다고. 그런데 가벼운 것들은 충격파를 가서 멀리 나가거든. 멀리 날아가 버리니까 여기는 기체로 이루어진 기체형 행성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야. 물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래 여기는 태양 가까이 있어서 따뜻해. 얘는 태양 멀리 있어서 춥거든. 이 추워서 이 기체들이 얼어붙는 거야. 이 기체들이 얼어붙고 얼지 못하는 거는 액체로 돼 있고 그렇거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기체 행성이란 말이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목성이 여기 대표격이 목성이거든. 그래서 이걸 목성형 행성이라 그러고 여기는 지구가 아주 대표격이라서 지구형 행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딱 구분이 가네. 누가 무겁니? 얘가 무거워. 누가 가볍니? 얘가 가벼워. 무겁다를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밀도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볍다를 좀 유식하게 이야기하면은 밀도가 작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오케이. 근데 요런 말을 쓰겠지. 이런 말을 안 쓰겠지 시험 문제는. 요건 너무 쉬운 말이니까. 그리고 이 지구형 행성은 무거운 물질로 목성형 행성은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이건 주로 기체로 되어 있고 액체로 되어 있기도 하고 요거는 전부 고체인 땅덩어리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그런데 질량으로 따지면 있잖아. 질량으로 이렇게 부피하고 질량으로 따지면은 이쪽이 부피가 너무 크다. 결제 얼마 되는 거죠? 20만 원이요? 부피가 굉장히 크거든요. 부피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 질량이 매우 커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부피도 작고요. 질량도 작아요. 오케이?
실제로 목성은 있잖아. 모든 행성의 90% 정도의 질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목성은 가장 크다 그랬지, 부피. 오케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이거 이야기한 거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입니다. 자, 누가 여기 해당되는지 잘 봐주기 바랍니다. 수금지화까지입니다. 수금지화. 네 마리죠. 목성형도 나머지 네 마리입니다. 목토천해. 딱 네 개 딱 이렇게. 여기 질량 작죠. 반지름은 부피 말합니다. 크기 말하는 거예요. 작죠. 밀도 크죠. 자, 위성. 요거는 지금 질량이 크니까, 이게 여기 질량이 크니까 중력도 상당히 큽니다. 중력도 크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끌어다 놓고 있어요. 자기 주변에. 그래서 위성이 많아요.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목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아직 발견 다 안 된 게 많아요. 선생님, 이 예. 차량 등록 좀 해주세요. 68 여기요? 68 등록이요. 아유, 선생님 수업 중인데 자꾸. 짜잔, 차량 등록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학원 하나당 원장들한테 주어지는 건데, 특권인데, 그 3시간 무료 주차를 무조건 넣어줄 수 있어. 차 번호만 하면. 어머니 여기 어디 근처에 와셨는데 차를 댈 데 없다. 그럼 여기다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문자만 보내시면 그러잖아요. 여기 또 주차비 내기는 또 그렇잖아, 그지? 근처 와가지고 차 댈 데 없으면 주차장에 세워야 되는데. 자, 해드립니다. 뭐 이런 거나 뭐 서비스나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내 말, 여기 중력이 커서 뭐? 중력이 크면 이것저것 많이 끌어당겨. 우리 중력 배웠잖아, 중학교 1학년 때, 그지? 그러니까 어쩌기 떠저기도 막 끄집어 놔놓는 거야. 위성이 굉장히 많아. 목성은 위성이 실제로 한 100개 정도 돼. 우리 지구는 위성이 달이라고 하는 거 하나뿐이잖아. 얘는 100개 정도 되거든. 근데 아직 발견이 덜 됐어. 이게 목성량 행성의 특징이야. 왜 그러냐면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게 얘네들은 질량이 작지, 그지? 이게 어중이 떵기중이들을 끄집어 못 당겨 놓는 거야. 그러니까 위성이 있더라도 적어요.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위성이. 그래서 여기는 없거나 적어요. 그 다음 고리. 내가 그랬지, 질량이 크지, 중력이 크다 그랬잖아. 그럼 어중이 떠중이 다 끄집어 놨거든. 심지어 가스나 먼지 이런 것도 도망 못 가게 붙잡아 둘 수 있다고. 주변에 있는 가스 같은 거.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줄무늬 고리를 만들어요. 고리. 그래서 여기 고리가 있어요. 얘네들은요. 예외 없이 모두 고리를 가지고. 아유 쌤, 토성만 여기 고리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줄 알았지. 너무 멀리 있어서 이 고리가 안 보였던 거야. 그래, 보이저 1호라고 하는 우주 비행선과 보이저 2호라고 하는 우주 비행선이 쫙 하면서 찍어보니까 목성부터 고리가 다 있더란 이야기야.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 고리가 딴 게 아니라 분자, 가스, 먼지, 티클, 돌멩이, 자갈 이런 것들이 여기 끌려서 여기 모여 있다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 토성이야. 그리고 지구에서 관측이 아주 잘 되고. 천왕성도 고리가 있고 해왕성도 고리가 있습니다. 천왕성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야기. 그 다음에 질량이 너무 크지, 그지? 이거 질량이 너무 크면 또 생기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뭉쳐지면서 질량이 커진 거야. 여러 물질들이 들어오면서 뭉쳐지면서. 이 솜사탕 크게 뭉치려면은, 그 솜사탕 만드는 거 맞나? 이렇게 설탕 뿌려가지고 솜사탕 만드는 거. 그런 식으로 뭉친 거거든. 상당히 빨리 돌지, 그 솜사탕 만드는 기계가. 이 목성형 현성이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자전 속도가 어마어마해. 빨라도 너무 빨라. 이것 때문에 뭐가 나타나냐면 표면에 자 요런 것처럼 여기 줄무늬 나타나지 그지? 줄무늬들이 나타납니다. 이 앞에서도 한 거니까 다시 한번 해. 근데 이런 지구형 행성들은 이런 거 없어요. 지구 행성들은 딱 뭐지? 요렇게 잘라서 화성까지야. 화성까지. 요런 건 없어요. 표면상태는 암석이 있어서 발을 딛고 설 수가 있다고. 근데 목성형 행성은 질량이 너무 커요. 부피가 너무 커요. 평균 밀도는 너무 작아요. 왜? 기체니까. 어디 갔노 이거는? 여기는 기체들로 되어 있으니까 밀도가 너무 작아요. 밀도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게 위성수 너무 많고요. 골이 반드시 가지고 있고요. 표면 상태는 단단한 표면이 없어요. 왜? 기체는 액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발 딛고 서려고 하면 빠져버려요. 이런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태양계에서 두 번째 태양이 될 뻔했던 운 나쁜 친구예요. 우주를 관찰해 가면 하늘에 보이는 모든 별들이 사실 별이 아니고요. 그게 하나의 태양계는 은하계들입니다. 수없이 관찰된 은하계 100개가 있으면 비율적으로 약 50% 정도가 쌍성계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별이 태양이라는 별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우주에서 발견되는 게 상당히 높은 비율로 태양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 목성도 태양이 될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행성 중에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인간들한테 상당히 호기심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이 목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탐사 우주선을 여러 대 보냈습니다. 지금도 보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목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빙빙빙 돌면서 관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성을 관측했던 이탈리아 과학자 중에 하나가 누구지? 케네시? 카시니거든요. 카시니호가 여기 가서 목성 주위를 돌다가 토성 옆을 보는데, 이 토성의 위성 중에 하나에서 위성이 이렇게 있으면 뭔가 가스 분출처럼, 화산 분출처럼 이렇게 터져 나온 걸 확인합니다. 여기 돌고 있는 목성 관측을 한 거. 그래서 임무를 바꿉니다. 임무를 바꿔가지고 요거 토성 쪽으로 보내요. 이게 토성 쪽으로 가서 이 토성의 엔젤라투스라고 하는 위성입니다. 엔젤라투스라고 하는 위성 근처로 가가지고 얘가 지금 뿜어내는 게 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엔젤라투스라고 하는 토성의 위성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요. 그러면 지구의 경험으로 봐서 얼음 속은 물이라고 하는 액체로 되어 있고요. 물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생명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확인은 못했지만은 엔젤라투스 속에는 물이 있어서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미생물 세균이라도 살고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나온 얼음 덩어리들이 토성의 고리의 일부를 채우고, 모두 다 채우는 건 아니고 아주 작은 일부를 채우고 있어서 요게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충전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 고리를 카시니 고리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의 과학자 이름입니다. 300년 전에 이미 토성하고 목성, 천왕성, 여왕성이 다 발견됐습니다. 이탈리아 과학자하고 유럽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너무 호기심이 나와서 여기를 계속 관측을 하고 있다가 이 카시노호에 배터리가 떨어집니다. 원자로가 떨어져요. 원자로 가지고 가는 이제 핵물질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여기 엔젤라투스의 추락을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 엔젤라투스에 추락해가지고 뭐 없어지면 끝뿐인데,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여기 생명체가 살고 있을 걸 확신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 카시니오가 여기 떨어지면은 핵물질도 핵물질이지만은 그건 소량이라 해서 큰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문제는 이게 그 속에 우주선 속에 지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에 세균이 묻어갔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전혀 천적이 없는 엔젤라투스에 들어가면은 이 세균이 엔젤라투스에 자생하고 있던 생명체를 멸종시킬 수가 있어. 에이 선생님, 우주 공간에 수년 4년 5년 이상을 우주 공간에 있었는데 거기 세균이 묻어 가봤자 다 죽었을 텐데요. 아닙니다. 세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생명체가 세균이나 이런 거 미생물체부터 시작했다 그러잖아. 이게 지구에서 자생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외계인이 출하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묻어있던 세균들이 진화해서 만들어져서, 이게 우리 자체가 외계인일 수가 있어요. 외계인. 이거는 앞으로 한 5년이면 교과서가 바뀔 겁니다. 거의 정설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천체 물리학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시니오를 여기 엔젤라투스에 떨어뜨리지 않고 토성에 떨어뜨립니다. 토성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중간에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연료를 짜내 가지고 토성 쪽으로 궤도를 바꿉니다. 위성에서, 토성 위성에서. 그래서 거기 자살 임무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토성 쪽으로 떨어지면서 토성의 여러 가지 기후, 풍속이라든지 이걸 마지막으로 지구로 전송하고, 이 우주선은 생명을 마감합니다. 그때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 보고 나사 과학자들이 전부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자식과 같은 거야. 10년 이상을 이 우주선과 계속 데이터를 아침에 출근하면 그것만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주선이 아니라 얘네들한테는 그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리고 생명체를 위해서 여기 떨어뜨리지 않고 토성으로 이제 보낸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참, 이때가 언제냐면 1990년대예요. 1990년대에도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지금 2023년인가 그렇잖아. 우리 이 천문학 기술이 아직 미국에나 있는데 따라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따라 먹어야 돼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자, 이런 이야기까지 해줬습니다. 머릿속이 잘 남아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행성하고 외행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행성하고 외행성 먼저 안내자고 바깥외자거든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 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돌고 있는 걸 내행성, 바깥쪽에 돌고 있는 걸 외행성이라 그럽니다. 그걸 좀 유식한 말로 기준이, 분류를 하면 기준이 있을 텐데, 이 기준이 공정 궤도가 지구 공정 궤도보다 안쪽에 있는 공정 궤도냐, 바깥쪽에 있는 거냐, 이 공정 궤도, 여기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물리적 특성입니다. 화학적 특성이 아니라. 어떤 거요? 질량, 부피, 밀도, 위성수, 고리 이런 거. 자,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별표 3개씩 들어가는데요. 이 표에 있는 거를 잘 이제 해석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자, 여기를 괄호를 쳐놓는 거예요. 괄호를 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반지름은 큰데, 반지름이 크면 질량도 크거든요. 아, 목성량이구나. 반지름이 작거든, 부피가 작단 말이야. 그럼 질량도 작거든. 아, 지구형 행성이구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괄호를 치는 거야. 이렇게 괄호 치면은 반지름 크고 밀도가 작아. 아, 그러니까 목성형 행성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 태양이요. 아니 태양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태양인데 태양을 맨 마지막에 배우네. 태양계 전체 질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10%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행성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위성, 해성, 소행성 이런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 그 10%의 90%를 목성이 차지하고 있다고. 오케이. 이렇게 되면 자 태양. 우리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입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빛을 생산합니다. 빛과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선생님 이거 얼마나 생산합니까? 인류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치자 보통 한 20만 년 전 이렇게 보고 보는데 약 20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인류 전체가 생산한 양을 단 1초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으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네가 움직이고 다니고 있지. 그리고 불을 때워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따뜻하게 하고 이제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각종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내고 다 합친 게 태양이 1초 동안에 뿜어내는 에너지보다 작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 태양 내부 온도는 약 한 1억 도시에서 최소 약 한 3천만 도시 정도, 3천만 도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요, 속 온도보다는 이 표면 온도가 약 6,500도씨 정도 됩니다. 6,500도씨. 표면 온도가. 근데 인간의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은 이 태양을 인공으로 만듭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서 만들었냐면 발전소에서 만드는데요. 그게 수소, 아이고 이거 빨간 거를 이거 참고 사항이니까. 그 인공 태양 기술. 수소 핵융합으로 지금 기록이 1억 도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약 이게 1초가 약 지속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이제 지속되게 되는 기술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소형화까지 가능하거든요. 소형화. 얼마 정도 소형화 정도 되느냐면은 집에 가스 보일러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 정도. 집집마다 이 인공태양을 다 놔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인류가 생산한 그 모든 에너지보다 엄청난 에너지를 1초 만에 생산하는 그런 인공태양이 집집마다 다 있으면 더 이상 전기세 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꿈의 기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기술이에요. 미국이 약 2천만 도시까지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 기록이에요. 하여튼 핵에 관련된 거는 우리 한국이 거의 뭐 전 세계 1위입니다. 폭탄만 없어서 그래요. 핵폭탄만 없어서. 만들어라 그러면 보통 한 석 달이면 끝날 겁니다. 북한은 핵 만들어가지고 핵실험을 하거든요. 터뜨려가지고 잘 터지는지 안 돼. 위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괴력은 어떻게 되고, 이 충격반은 어떻게 나오고, 어쩌고 데이터 한 모으려면 좀 실제로 터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북쪽 지방 저기 300 밑에다가 핵폭탄 터뜨리고 막 실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버립니다. 거기까지 발달돼 있어. 그래 대통령이 오케이 그러면 그냥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핵무기를 만들잖아. 그럼 전 세계가 한국의 경제 봉쇄로 들어갑니다. 왜?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적국인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핵무기 확산 방지 조약 NPT 조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국이 핵무기를 가지면은 그 당사자는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우린 그 당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데 엄청난 인내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 러시아 핵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이 핵을 가지고 있고, 일본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잠정적인 적국이고 중국은 대놓고 적국질을 하고 있고 북한은 진짜 적이고요. 세 개의 적국이 모두 핵을 가진 나라는요, 전 세계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핵을 가져도 주변에서는 뭐라 말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인내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면은 일본도 핵을 가질 거고, 그러면 여기에 모든 나라가 핵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핵은 무서운 무기라서 한번 사용되면은요, 그거는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자는 이야기거든요. 다 죽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됩니다. 참 이게 빨리 핵이 해결돼야 될 텐데. 자, 인공태양 기술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을 하겠는데요. 태양의 표면하고요, 우리 지구로 따지면 땅을 말하는 겁니다. 땅. 근데 태양은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도 대기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태양 표면이라고 하면은 금방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꿉니다. 광구요. 빛광자의 구멍 구자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빛이 새어나는 구멍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빛광자의 구멍 구자입니다. 태양 표면을 뭐라 그런다고? 광구. 이게 이 자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걸 광구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광구. 대기. 자, 태양의 대기는 두 가지로 돼 있죠. 체층, 코로나로 돼 있습니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체층은요, 얇은 대기층이고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태양의 대기는 언제 관측할 수 있냐면은 개기 일식 때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측이 안 됩니다. 언제만 관측이 된다고요? 예, 그때만 관측됩니다. 태양이 너무 밝아서 그래요. 그래서 태양이 너무 밝아서 태양의 대기는 관측이 안 되고요. 태양이 딱 가려지게 될 때, 그러니까 부분 일식도 안 됩니다. 부분 일식도 안 돼요. 딱 가려지는 개기 일식 때만 체층이 잠깐 보이다가 그 다음 코로나가 보입니다. 이건 멀리 뻗어져 있는 청백색의 대기층인데요. 온도가 매우 높아서 100만 도씨, 표면보다, 태양 표면보다, 요 온도가 언제 정도 됐지? 6500도씨 정도 된다 그랬지? 보다 더 뜨겁네. 100만 도씨 정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홍염과 플레어입니다. 홍염과 플레어인데, 플레어는요, 폭발하는 겁니다. 폭탄 터지는 거예요. 이때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느냐요, 이게 지구까지 날아옵니다. 이게 지구까지 날아와 가지고 지구 자기장이랑 부딪히거든요. 이 막아줍니다. 일부가 극지방으로 끌려오거든요. 이게 바로 오로라입니다. 극광이라 그러죠. 극에서 나타나는 빛이다. 밤에만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너무 밝아서요. 지구에서 핵무기를 약 수천 개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폭발력입니다. 여기가 이제 요렇게 골이라 그러면 반지 골이 이 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불기둥이 솟구쳐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면은요 흑점이 있어요. 여기 누가 있느냐면 흑점이 있어요. 흑점에서 다음 흑점까지 이렇게 불고리가 형성되거든요. 여기 지구를 넣으면요 지구가 요만합니다. 지구보다 훨씬 더 큰 불고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태양의 표면 온도는 표면에 여기 있네요. 표면의 평균 온도는 약 6000도씨라고 되어 있죠. 근데 흑점의 온도는요, 약 4000도씨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2000도씨보다 낮아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게 흑점입니다. 흑점은 어디에 보이는 겁니까? 표면에서 보이는 게 흑점이에요. 표면에서 보이는 게 쌀알무늬고요. 이게 쌀알무늬예요.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별표. 광고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대류 때문에. 버글버글 라면 끓이면 섭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태양이 고체가 아니거든요. 이런 점막이 같은 거는 흑점입니다. 이런 자료는요, 사실 태양을 관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요, 미국 하나뿐입니다. 실제로 수검지와 목터 천해명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어디 갔노? 여기 문제 풀다 보니까 여기 있던데. 없나? 여기 있었구나. 지금 수성보다 가까운 것에 그 관측 우주선을 보내서 태양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거 잊질 못해요. 온도가요, 거의 한 400도, 500도 올라가는 그런 1년 360을 계속 그 온도를 받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태양빛을 받지 않는 것은 온도가 마이너스 200도씨까지 떨어집니다. 이거 온도 불균형을 견뎌낼 수 있는 우주선 제작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기 가서 계속 태양을 관측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일기예보합니까? 그냥 내일 어떻다, 일주일 동안 어떻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기상을 예보하는데 미국은요 태양의 일기를 예보합니다. 언제쯤이면은 플레어가 발생해서 지구에 언제쯤이면은 델린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두 통신위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오. 이런 식으로. 365일 24시간 계속 관측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술력입니다. 거기에 이제 쌀알무늬가 나타나고요. 이게 이제 다 촬영이 된 겁니다. 흑점도 촬영이 된 거고요. 온도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불규칙한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죠.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입니다. 이런 흑점수가 많을수록 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 너 이런 말 들어봤지? 햇볕 많이 쏘면은 주근깨 같은 거 많이 생긴다. 그지?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많이 뛰어넘어 주근깨 많이 생기는데 태양도 흑점 많이 생기는 게 활동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흑점이 가만 안 있고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흑점이 이렇게 가만 안 있고 여기가 동에서 서 이렇게 가는 이 방향을 뭐라 그러지? 쌤이 이거 반시계 방향 아닙니까?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 이게 여기 동이는 거는, 이 동은 지구에서 볼 때 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태양 입장에서는 서란 이야기죠.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동에서 서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태양이 자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도 자전해요. 그럼 태양의 자전 방향은 자, 보세요. 지구에서 볼 때 이 말이 뭐죠? 겉보기 운동이라는 이야기죠. 겉보기 운동이 동에서 서니까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 나요. 왜냐하면 이건 실제 운동이니까요.
제가 한 3주 전부터 요거 계속 강의하면서 겉보기 운동과 실제 운동을 상당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보세요. 아니 얘네는요 가운데 있는 적도 근방에 있는 거는 굉장히 빨리 이동하는데 극지방에 있는 거는 천천히 이동하죠. 이걸로 봐서 위치에 따라 흑점 이동 속도가 다르거든요. 따라서 이걸로 봐서 태양은 유체다. 특히 기체. 얘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고체라면은 그럴 수가 없어. 각속도만, 이 속도는 조금은 다릅니다. 각속도를 뜻합니다. 각속도. 아, 각속도. 좀 어려운 말인데, 이 각속도의 각자 좀 지우자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요 문제를 풀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지구 공정 궤도 안쪽에서입니다. 공정 궤도가 기준이면서 안쪽이니까 내자를 써서 내행성이라 그러죠. 누가 있습니까? 수금까지만 되죠. 지구는요, 내행성도 아니고요, 외행성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공정 궤도인데 바깥쪽에 돌고 있으니까 외행성입니다. 지구의 행성은 반지름이 여기에는 지구가 속하죠. 여기는 지구가 속합니다. 반지름이 작고 질량도 작고 그런데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밀도가 큽니다. 철도 있고 목성형 행성은 반지름이 크고 질량도 크고 중력이 어마어마하죠. 평균 밀도가 작죠.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고 둥글게 보이는 이 너무 두꺼워 또 참 좀 줄여야겠다. 자, 밝고 둥글게 보이는 태양의 표면이니까 광구라고 하셔야겠죠. 광구. 방구가 아니라 광구. 태양 표면에 나타나는 쌀알을 뿌려 놓은 것 같은 무늬, 쌀알무늬죠. 이 대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류. 태양 표면에 나타나는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 어두운 무늬입니다. 어둡다라는 거 해가지고 이게 흑점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광구 바로 위에 붉은색 얇은 대기입니다. 대기 채층이죠. 채층. 채를 썰어 놓은 그 단청 아주 얇다는 말이 채가 얇다는 뜻이거든요. 채층 이름 멀리 뻗어가는 이게 코로나죠. 코로나. 이 코로나가 그 코로나가 아닙니다. 그 코로나가. 광구로부터 온도가 높은 물질이 솟구쳐 오르는 온도가 높은 광구 솟구쳐 오르는다. 그 다음에 여기는 폭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구분해야 돼요. 폭발 플레어. 이거 뭐죠? 홍염이죠. 자,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은 공정궤도 물리적 특성. 내행성과 외행성이면은 공정궤도고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면 물리적 특성이죠. 그 다음 수검지와 목토 천해 내행성 수성 금성이 내행성 외행성 화성 목성 토성 철항성 이게 외행성이죠. 여기가 딱 끊어야 돼요. 지구의 행성은 수, 금, 지, 화까지죠. 나머지가 목토천해, 목토, 천해. 여기 목성 행성이고요. 외행성이면서 지구의 행성으로 분류되는 거. 외행성이면서 지구의 행성이 화성밖에 더 있나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챙겨 놔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구의 행성과 목성의 행성의 물리량입니다. 밀도! 이게 돌덩으로 된 데가 크죠. 반지름! 졸라 크죠. 이런 말씀 안 돼. 녹화되고 있는데. 목성의 행성이 너무 큽니다. 위성수! 이게 중력이 너무 커서 어중이 떠중이 다 끌어당기고 있다 그러죠. 심지어 고리까지 만들고 있고. 질량? 목성형 행성이 너무 크죠. 크기 크고 부피도 크고 질량도 크고 중력도 크고 고리도 많고 위성수도 많고. 자, 태양의 표면 이걸 뭐라? 빛이 나오는 구멍이라고 한다. 이 표면에는 아니지, 객이 있을 때 관측되는 게 표면이 아니라 뭐죠? 내기.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 어둡게, 아니 쌀알무리가 아니면 뭐 블랙 스팟, 흑점이라고 그런다. 흑점은 지구에서 보았을 때는 겉보기 운동이라 그랬지. 겉보기 운동은 동에서 서잖아. 그래서 틀린 거지. 서에서 동이 아니라. 흑점의 이동, 흑점이 가만히 있고 이동하거든. 이걸로 지금 자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맞아요. 단지 그 자전 속도가 달라서 유체로 되어 있다는 거. 유체는 기체나 액체를 말하는 겁니다. 유체, 허를 유자 써가지고. 까까나타라마 서포장, 이게 뭐니? 홍염입니다. 반지니까요. 홍염. 이거 코로나, 이거 쌀알무니, 이거 흑점, 얇은 층이다 채층. 다섯 쪽 괄호 1번. 괄호 2번. 태양 표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뭐죠? 대기고요. 얘도 대기에 의한 현상이죠. 여기 표면의 현상, 여기 표면에 대한 현상. 객이 있을 때 잘 관측할 수 있는 거요. 코로나, 체청 당연히 관측되고, 홍염 역시 객이 있을 때 관측이 되고요. 코로나 역시 객이 일증, 체청,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누구지? 플레어가 있는데 플레어가 지금 여기 없죠. 사진에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태양계의 구성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